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나라를 결합하며 이해 공동의 주의를 확고하고 한국의 부강의 실을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을 가지고 아래 조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제동경 외무성 지령에 의하여 금우 한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한다. 무엇 때문에 4,000년 역사를 일본 놈들에게 넘기시며 삼천리 강토를 그놈들에게 넘겨주십니까? 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울음소리옵니다. 폐하께서 그 조약을 폐기하지 않으시면 소신 2천만 민족을 대신하여 이 도끼로 제 목을 찍어 죽겠사옵니다. 폐하! 제2 어떤 조약도 체결하지 못한다. 폐하! 이것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이 나라에는 이토록 충신 열사가 없단 말입니까? 참으로 원통하고 절통하옵니다. 폐하! 이완용 이 개같은 놈 이도 히로부미야 켄타카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 내 이 칼로 네 기름진 대창을 토려내고 죽을 것이다 이놈. 가당치도 않은 말씀 작작하시오. 일본은 세계 강국인 도국을 잡으수었어. 일명은 벌써 익산에 상륙해 있고 인천에 상륙해 있어이다. 우리 횡성은 일병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어. 돈이 100만 냥이면 무엇이고 만성천자라도 죽어지면 허사하니요. 내가 살아야 나라도 있고 권세도 있는 건 아니오. 내가 죽으면 남는 것이 무엇이오? 뭐라? 나라를 팔고도 부끄럽지 않더냐? 무슨 말을? 이놈! 내가 죽어서라도 이놈의 혓바닥은 꼭 잘라내고야 말 것이다. 뭐야?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 폐하 고라에 한 명의 통감을 두기로 한다. 와다시와 한인이수로 우자대와 나이들로 하이 오늘날 한국이 우리 일본 정부에 속하여 보를 받는다면 어느 실화에 혹가나오나면 야되고사. 첫째, 나라의 환희 없음을 보장하옵고 아까라까라 언나다시 다이리 봉대 꺼내라가이 아까라까라 시끄러라이. 아이 만민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일본 제국의 문명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상호 조약에 있었으나 조문에 저촉이 없는 한 언제까지 그 효력이 계속된다. 나라를 팔고 백성을 팔고도 부끄럽지 않더냐? 이놈들 삼천리 강토를 그렇게도 일본의 마을이 들이밀고 싶더냐? 그래, 이거 히로부미 내 죽어 지옥에 가서라도 결코 니놈을 용서치 않으리라.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이상. 폐하! 저 통곡소리를 들어주셔서 이 울음소리는 삼천리 강산이 우는 울음이요 2천만 통보가 흘리는 눈물이옵니다. 폐하!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70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해놓은 일은 무엇인가?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은 죽어질 목숨을 가지고 왜 뜻있고 값지게 사용할 줄 모르는. 그래, 이제 내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내 목숨으로 나라와 민족과 동포를 구제하는 일이다. 이도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통감으로 부임해 1879년 을사오개 조약이 다시 7개 조약으로 바뀌고 삼천리 강토는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다.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2천만 동포를 철사줄로 올라오는 것다. 원통하다. 내 분명 이도 히로부미를 달아먹고야 말 것이다. 10번을 쓰러져도 낭망하지 말고 불덩이 갖고 바람 같은 의기를 더욱 분발해라. 어머니, 집안일이 중합니까? 나라가 중합니까? 그야 나라가 더 중하지. 나를 위해 살렵니까? 남을 위해 살렵니까?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남아의 의기다. 부모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이지, 생명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는 않는다. 이왕에 죽을 바에는 가볍게 죽어야지. 어머니 말씀 1분 1초라도 잊지 않고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자가라, 너는 과연 내 아들이다. 어머니, 제가 만일 불행하여 나라 일은 하지도 못하고 동포를 위해 죽지 못한다면 하다못해 물에 빠진 어린애 하나라도 구하기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조국을 찾는 용사 가자 가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수 저물리자. 가자 가자 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진주 우리나라 지옥이 되어 모두 곳간에서 헤매고 있다. 기다린다. 어서 가게. 인간 밑에 오는 경제가 있다. 원수한테 밟힌 고통이 있다. 동포를 기다린다. 어서 가자 조국에. 한목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이것이 열두동기가 모여 싹은 진흙 속에서 파묻혀 있지만 그 꽃은 맑은 공기 속에서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되찾읍시다. 싸움이 있다. 이도 히로부미를 죽이자. 죽이자. 이것이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내가 이도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하는 15가지 이유.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철도 광산 산림 선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제1은혜군 집회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군대를 해산시킨 죄,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유학을 금지시킨 죄, 국가사를 압사하여 불태워버린 죄,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 산다고 세계에서 거짓말을 퍼뜨린 죄,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쟁이 휘전고 사륙이 끊지 않는데도 무사태평한 것처럼 미루는 전황을 속인 죄, 평양 평화를 깨뜨린 죄, 일본 천황 폐하의 아버지 대황제를 죽인 죄. 난 나올兵력으로 가겠소. 가자! 가자! 나는 민족의 원수를 잡았다. 이 또이나 몸을 죽였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날씨가 너무 차면은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이렇게 푸근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의미를
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이렇게 해주셔서 청남과 이 연극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중근 의사의 약사. 안중근 의사는 부친 안태원과 어머니 조마리아 사이에서 1879년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슴과 허리에 검은 사마귀가 7개 박혀 있어 북두칠성 기운에 태어났다 하여 응칠이라 불렀습니다. 안중근은 부유한 집안에서 이미 13살에 사서 삼경을 통독하고 서예와 말타기, 활쏘기 등 무예를 두루 익혔습니다. 그가 17살 되던 해에 프랑스 선교사 홍석구 신부를 만난 뒤로 태사 선사를 읽고 세계 역사 흐름에 눈을 크게 뜨게 되고 26세 때인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고 1905년 보호조약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는 송두리째 일본에게 넘어가자 안중근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다짐합니다. 안중근이 29세 때인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로 폐위를 당하고 우리 군대를 해산당하게 되니 안중근은 분개하여 의병 활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안중근은 조국을 등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지들을 모아 군대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한 12명이 단지동맹을 맺기로 합니다. 안중근이 먼저 손가락을 잘라 태극기에 대한 독립이라 혈서를 쓰고 이어서 박규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최도원 산하 의병들과 합세하여 300여 명의 의병으로 대한의 우군 참모 중장 겸 특파 독립대장의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래야 일본군 수비대를 수차례에 걸쳐 격파하는 전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1909년 7월 안중근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선의 영토를 거머쥔 이등박문이 다시 만주와 몽고벌판을 삼키려고 할빈으로 오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이때다 하고 무릎을 치면서 이등박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거사할 동지가 없어 찾고 있던 차에 해령전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12단지 동지인 우덕순, 조도순을 뜻밖에 만나게 됩니다. 안중근은 백만대군의 응원군을 만난 듯이 힘이 솟구쳤습니다. 거사를 위해서 하얼빈으로 떠나려는 차에 고향 황해도에서 사랑하는 부인이 아들을 등에 업고 수천리 길을 걸어서 남편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안중근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고 등을 돌리고 거사를 위해서 동지들과 함께 하얼빈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오사카 아사히신문 특파원으로 변장하고 하얼빈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삼호반 경계망을 뚫고 몇 번의 위기를 넘기면서 환영 나온 일본인을 밀치고 러시아 의장대 사이에 바짝 다가서서 이등박문이 사정권에 들어오기만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민족의 원수인 이등박문이 나타나자 쏜철같이 세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이등박문이 쓰러지고 식장은 온통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3번 외치고 일본 헌병들에게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1910년 2월 7일 여순 지방법정에서는 유명인사들 300여 명이 방청한 가운데 세계가 주목하는 데서 안중근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공판이 열릴 때마다 이등박문을 살해한 이유를 논리 정연하고 당당하게 열변을 토하여 방청객들을 감탄시켰습니다. 결국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에 대한 언도 공판이 열리고
사형 집행은 3월 10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안중근은 사형 집행 당하는 그날까지 옥중에서 통양평화론이라는 한 편의 논문을 쓰는데 온 정열을 다 쏟았습니다. 또 서해솜 씨는 천부적인 명필이어서 간수들이 너도 나도 하나씩 써달라고 하여 수십여 번의 글을 써주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해 3월 24일 사형을 하루 앞두고 손가락을 또 하나 잘라 사랑하는 동포에게 보내는 혈서를 씁니다. 2천만 동포에게 고함. 이것은 시간 생략하겠습니다. 안중근의 사형 집행은 2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정각으로 정해졌습니다. 두 간수에 이끌려 교수대에 올라서고 구리하라 전옥이 사형 집행문을 낭독하고 안중근에게 말했습니다. 최후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하시오. 거듭 말하지만 나의 이 의거는 오직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입금하고 있는 모든 일본 관원들이 내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너나 없이 합심하여 동양 평화를 이루는 데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바랄 뿐이다. 그리고 안중근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어준 명주 흰옷을 입은 채 32세의 젊은 나이에 장렬하게 순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이거 104주년을 기념하여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먼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께서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사살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조국의 앞날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일본 군국주의의 심장을 향해 총을 겨눈 그날의 일을 떠올려 보면 참으로 자랑스럽고 벅찬 감격이 되살아납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일본 법정에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밝히셨고 차디찬 위순 감옥에서 2010년 3월 26일 순국하시는 순간까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동양 평화론을 집필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쓰시겠다고 하신 애국지사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애국지사들과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되새겨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의사님을 존경하고 명복을 우리 함께 빌어마지 않습니다. 31세 약관의 그 민족과 국가를 살아가는 마음은 정말 저희들이 두고두고 또 되새기며 살아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안중근 선생의 그 했던 얘기들을 제가 상기하는 의미에서 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을 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지금 국가와 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우리 현실에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선생의 그 여러 가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유언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 이듬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3월 26일에 이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치라고 하시던 굳건한 결의를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의사께서는 비록 짧은 생을 사셨지만 높은 기상으로 독립을 염원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셨습니다. 의거우 체포당하던 그 순간까지 하늘을 향해 대한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치셨던 의사님의 그 당당한 모습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후에 윤봉길 의사님의 상해 복살 사건, 이봉창 의사님의 도쿄 천황 폭탄 투천 사건을 잉태하여 상해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중곡동 국제사회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의사님의 거룩한 희생을 기념하는 자리에서니 남기신 발자취와 나라를 사랑하는 고귀한 정신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난 이후에 많은 의사와 열사들이 안중근 의사의 그 깊은 뜻을 따라서 그 뒤를 이어나갔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32세의 참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남겨놓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혼자 몸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도 호련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그 높은 뜻, 참으로 숭고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높은 뜻 때문에 우리는 기업과 독립을 달성했고 1945년에 해방되었습니다. 긴 세월이었지만은 기어코 독립 해방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그 뒤를 잇는 수많은 의사와 열사들의 순국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다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는 지금 45년 이후로 일본이 패전해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과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우기고 있고 아직도 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짓밟은 데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철저히 잘못을 반성하고 지금도 인근 국가들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오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행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안중근 의사의 그 숭고한 뜻이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살아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강북회 회원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전국 도처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부천에서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은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에 이렇게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이렇게 굳건하게 쓰고 이 공원 이름이 안중근 공원으로 이렇게 붙여지면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희생과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부천 시민의 큰 행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기까지 실제로 우리 안중근 의사와 같은 숭고한 희생과 열정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지켜온, 그리고 광복을 마침내 이뤄낸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 또한 보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안부를 동원하고 강제징용을 자발적이며 돈을 위해서 갔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칭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역사 왜곡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광복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희생해온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분명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얘기했던 이런 황당한 주장들이 일본 제국주의 세력, 극우 세력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일제하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희생해온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를 굳건하게 지키고 광복을 이끌어온 우리 선열들이 있었기에 분명히 오늘이 존재합니다. 10월 26일 오전 9시 39분 만주하 얼린 기차역에 침략의 원흉 나타난대 조국을 위한 굳은 마음 가진 독립운동가 안중근 번영된 구속 거저 위에 한 목숨 바친 흑마초 속을 쏘는 많은 신이 남영하는 신 인도 세례명 고만승 1879년에 황해도에 준 날씨연속 동양동화로 녹중에서 쓰신 이쪽 교육자 안중근 작은 학교와 고대학교 인재대 양성 다시 양조 동지럽게 맹세해 단지를 하고 조국을 위한 순정에 총을 쏘는 글쎄 오늘 날씨를 무척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날씨도 좀 화창하고 좋고 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이렇게 참석하고 여러 내빈들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참 흡족하게 안중근 의사님을 갖다가 숭마하는 그런 행사가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게 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오늘요. 예. 학생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들이 우리 옛날에 그 독립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선열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다 하는 거를 우리 학생들이 먼저 알고 애국심을 많이 이제 학생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아, 그래? 한번 해보죠. 정말. 이것도 좀 녹게. 됐습니다. 이렇게 친하다고 만나는 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가요. 드립니다. 왼쪽 저쪽으로 받아가실게요.